일단은 글의 갈래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갈래는 뭐예요? 고려 가요가 되겠지? 어? 고려 가요고, 고려 가요는 후렴구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징들을 네가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요거뿐만 아니라 후렴구를 먼저 특징을 조금 더 문제 풀다가 노트 필기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고려 가요는 삼음보지, 분연체, 분절체라고도 해. 분연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시에 연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들 있지. 그런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분절체는 띄어쓰기 어떤 개념으로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음보는 리듬감은 삼음보야. 자, 이 청산별곡의 특징이 AAB의 형태로 반복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후렴구가 리을과 이응의 음을 반복해서 후렴구의 음악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 후렴구는 전체적인 내용하고 일치는 하지 않아.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을 따로 알긴 알아야 돼. 그래서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로 다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악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고, 악기의 의성어, 악기의 소리를 나타내는 거, 흥을 돋고 노래의 리듬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니까 리을하고 이응 음이 연속을 하기 때문에 매끄럽고 신나지, 흥겹고. 그래서 매끄럽고 신나고 흥겨운 그런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전체적으로는 감정이입이 되고 있고, 반복되어 있고, 상징되고, 의인되고, 비교되어 있고, 다양한 수다법을 구사한다 그랬으면, 얘가 감정이입이 어떤 단어에 감정이입이 되고 있는지, 어떤 단어가 반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가 상징을 하고 있는지를 다 세세히 다 필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숙지가 돼야 돼. 고도의 상징적 시어를 통해 삶의 고뇌와 애환을 진솔하게 얘기했는데, 고도의 상징적 시어라고 하는 것은 시어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 이 시가 전체 8년의 분연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1, 2, 3, 4연과 5, 6, 7, 8연에, 그래서 얘는 청산에 대한 이야기, 얘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네 둘의 순서를 또 바꾸면은 1연하고 6연하고 2연하고 5연하고 3연하고 7연하고 4연하고 8연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어.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대칭의 어떤 구조를 알아야 돼. 근데 방금 또 시어의 의미를 얘기했었지. 시어가 1년에서는 핵심적인 시어가 청산, 2연에서는 새,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시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 알아야 돼. 청산별곡은, 그러니까 어떤 시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식구가 하나씩만 있는데, 청산별곡은 모든 식구, 모든 시어, 모든 연이 다 중요해. 그래서 얘는 지금 많이 좀 외워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오연과 구성을 보면, 아까 방금 내가 또 구성도 얘기했죠. 여기 상징적인 거 봐야 되고 구성 봐야 된댔어. 오연과 육연이 뒤바뀌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1년에서는 청산에 살고 싶다는 소망, 청산을 갔을 때 겪게 된 갈등들, 그리고 6연에서 바다에 살고 싶다는 소망, 술을 통해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거. 5연과 6연이 뒤바뀐 것으로 보면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5연과 6연을 바꿔놓기만 해도 청산에 대한 동경, 바다에 대한 동경, 삶의 비애와 고독, 속세에 대한 미련,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속세에 대한 미련, 고독과 외로움, 고뇌의 해소. 술, 새, 밤, 새, 청산, 바다, 돌, 사슴, 술, 이런 식으로 상징어들이 있지, 각각의 연마다. 그러니까 구조는 대칭, 시어의 상징적인 시어의 의미. 그러면 이 청산별곡을 쓴 사람은 또 누구느냐에 대한 해석이 또 많아. 그럼 청산별곡을 쓴 사람은 누구냐? 유랑민이다, 지식인이다, 실현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 유랑민은 고려시대의 많은 전쟁 속에서 삶의 터전을 벌이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으로 전락됐던 민중이, 이런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살겠다 청산에 살겠다, 삶을 도피하는 노래로 쓰는 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유랑민이다 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있고, 지식인이다, 얘는 지금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뛰어난 지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실현당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 실현당한 여자가 그 삶이 싫어가지고 청산에 살아가겠다, 청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청산별곡은 전체 취지는
삶의 터전을 걷어드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고려가요로 이게 좀 많이 좀 유랑민이라는 얘기가 좀 대세야. 잘 짜여진 구성과 세련된 언어, 짙은 서정성과 상징적인 표현, 그러니까 시어의 상징성, 화자를 어떤 인물로 보는가에 대한 해석, 그지? 그래서 얘는 사이드 여러 가지 문학에서 방금 내겠지. 시어의 상징성, 화자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해석, 그리고 구성, 그리고 후렴구의 기능, 운율을 만드는 거, 리듬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그리고 고려가요의 특징, 기본적인 사문보. 얘가 좀 암기할 게 좀 은근히 많아요. 작품을 들어가 보면, 자, 별곡이라니까 노래인 거야. 살얼이 살얼이랐다. 어디에 살겠대? 살겠다 청산에 살겠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살겠다 청산 다른 얘기 살얼이랐다. 그래서 AABA의 구조라고 그래.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 그러면 화자는 어디에 살고 싶어해 지금? 청산에 살고 싶어하지. 그러면 청산이라는 게 1년에서는 청산의 의미. 얘가 지금 현실과 반대되는 의미인 거잖아. 청산에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산은 이상향인 거야. 속세와 대저가 되는 거야. 현실이 너무나도 삶이 힘드니까 청산에 살겠다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살얼이 살얼이었다, 청산에 살얼이었다. 여기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돼. 살겠노라. 그러면 살리로다라고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어떤 후회. 이런 식으로 살겠노라라고 하니까 어떤 단정. 그치? 앞으로 살고 싶다라는 어떠한 살고 싶어하는 소망. 그치? 살리로다. 후회 감정.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 것도 간혹가다 현대 해석 잘 물어봐. 살겠다 그럼 청산에 살겠다, 또는 살리로다 청산에 살리로다, 또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 머리랑 다래랑 먹고, 머리랑 다래는 산에서 나는 음식이야. 산에서 나는 별것도 아닌 음식, 소박한 음식을 먹고라도 좋으니까 청산에 살겠대. 자, 머루와 나래는 산에서 나는 그 모든 음식, 특히 소박한 음식, 배부르지 않은 음식, 기름기 없는 음식인 거잖아. 그런 음식 전체를 대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유법이라 그래. 어떤 사물의 조그만 특성을 가지고 사물 전체를 얘기해주는 게 대유법이야. 예를 들어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했을 때 빵이 무슨 전체를 얘기해? 음식 전체를 얘기해주지. 근데 사람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음식만 먹고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빵 하나가 음식 전체를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는 대신 비유한다 그래서 대유법이라 그래. 자, 그러면 자기가 그랬어.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른 소박한 음식 먹어도 좋으니까 청산에 살고 싶다.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그래서 되게 밝고 경쾌한 소리로 끝나지. 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자, 그럼 청산에 대한 동경이지. 첫 번째 여는.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 우는구나 새요. 널 나와. 이거 현대 해석 잘 물어봐. 너보다. 비교 부사격 조사야. 비교하는 거야. A보다 라는 거야. A보다 B야. 요거 현대어로 많이 물어보거나 해석을 많이 물어 비슷한 거 찾아라면 비교하는 거 찾으면 돼. 울어라, 우는구나 새요, 또는 울어라 새요.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 근데 새가 울어. 너보다 싫은 많은 나도 어때? 나도 우는데 새도 울지.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지. 내가 우는데 새가 울지. 그러니까 감정 이입. 그러면 새는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면서 감정 이입의 대상이야. 내 감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삶의 비대화 고독이야. 자고 일어나면서 우는데 너보다 싫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잖아. 비애는 슬픔이지. 나는 우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그렇게 울다가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잉무등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가던 새에 대한 해석, 잉무든 장글에 대한 해석, 물 아래에 대한 해석.
자, 가던 새라고 하는 것은, 가던 새는 첫 번째,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사례, 갈던 밭이야. 그러니까 속새가 되겠지. 날아가는 새가 되면 저 멀리 날아가는 새를 보는 거지. 물 아래, 속새인 거야. 왜냐면은 이상향은 하늘이고 위쪽이잖아. 근데 물 아래를 봤으니까 속새인 거야. 평원인 거야. 땅이니까. 그래서 얘가 밭을 갈다가 땅을 보는 거야. 청산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땅을 갈다가 익 묻은 장글, 이끼가 끼어있는 쟁기가 익 묻은 장글이거든. 그러니까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산을 가긴 가야 되는데 땅을 쳐다보니까 또 청산을 가는 게 또 좀 마음적으로 흔들리겠지. 그러니까 익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해서 속새에 대한 미련이야. 그러면 익 묻은 장글이 이끼 묻은 쟁기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글을 썼던 사람이 누구야? 유랑민이 되겠지. 삶의 터전을 읽고 떠오르는 유랑민이 땅을 긁으면서, 땅을 갈구면서, 경작하면서 청산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익 묻은 장글란이 녹슨 병기로 해석이 되기도 해. 녹슨 병기라고 하는 것은 병기고 칼, 창 이런 거야. 그러면 녹슨 병기를 가지고 속새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두 번째로는 누구냐면은 병사로 봐. 끌려나간 병사. 전쟁에 원하지 않는데 끌려나간 병사가 고려시대 때 전쟁이 많았잖아. 그래서 끌려나간 거야.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나가고 전쟁터에 있으니까 거기 살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청산에 가서 도망가서 살고 싶은 거야. 청산에. 그래서 녹슨 병기로 나면 화자가 누구다? 병사가 된다. 근데 익묻을 장글란이 세 번째로 또 뭘로도 해석이 되냐면 은장도로도 해석이 돼. 그러면 은장도를 들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보니까 은장도를 든 사람은 누구야? 얘는 첫 번째는 이끼 묻은 쟁기, 두 번째는 녹슨 병기, 총은 없었지. 창칼. 세 번째는 은장도. 그러면 은장도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자. 근데 어떤 여자가 청산회가 살고 싶겠어? 실현당한 여자. 실현을 당했으니까 현실이 싫으니까 청산에 가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익 묻은 장글란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누구도 작가도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성이 완벽한 거 봐서 누구라고 보기도 한다고? 지식인. 이거는 그냥 유랑민이라든지 병사라든지 일개 여자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어떤 지식인이다. 왜냐면 고려 때는 누가 이겼었어요? 무신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신들 지식인들이 탄압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권에서 밀려났었던 문신이 이런 시를 썼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럭저럭 해서 이러고 도려고 해서 낮은 진에 왔는데 왔쏜더 이리고 도리고의 음악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응을 첨가했어. 그래서 이리공 더리공 그랬어. 음악적 효과를 주려고.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냈는데 올이도 오리도는 올이도 올 사람도야. 여기 넘어가서 이어적기로 오리도가 된 거지. 그래서 오리도가 된 거야. 가리도는 갈이도니까 이어적기가 돼서 가리도야. 그러니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자, 밤은 절대 고독의 시간이지. 밤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 낮은 어떻게든지 지냈는데 밤은 내가 어떻게든 지내겠느냐. 그리고 얘가 오연이지. 근데 육연이지. 육연을 먼저 해석해 볼게. 살얼이 살을 갖다 어디에 살겠대 이번엔? 이번엔 어디에 살겠대? 바다에 살겠대. 똑같은 구조지. 사르리 사르리랐다 바다에 사르리랐다. 남아자기 구조개 역시 남아자기 구조개는 나문재와 굴과 조개 바다 풀이야. 그러니까 소박한 음식이 되겠지? 대유법으로 똑같잖아. 그치? 남아자기 구조개만 먹고 바다에 살겠다. 똑같은 바다에 대한 동경이야. 그럼 뭐 왜 걔가 확실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면은 뭐 하면은 똑같다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응? 오연과 육연을 바꾸면 일치한다 그랬잖아. 봐봐. 사러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사러리랐다 얘기하고 있지.
이연에서는 자고니로 운이노라 그랬지. 맞아서 운이노라 그랬지. 그치? 가던 새 본다 가던 데서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랬지. 가다가 들었다 그랬지. 가다가 본다 가다가 들었다. 그치? 또 밤이랑 또 어찌하리 있고 내 어찌하리 있고 똑같지. 그래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 그래서 유견에서는 이 일연하고 똑같이 일연은 청산에 대한 동경이었는데 유견은 바다에 대한 동경이었어. 그지? 자, 그럼 다시 이제 5연. 어디에 던지던 돌이냐? 누구를 맞히던 돌이냐? 상징적인 시어. 미리도, 요거 해석도 잘 물어봐. 미리도, 미워할 이도. 미워할 이도. 그리고 괴리도는 뭐야? 괴리도 괴로워하는 거 아니야? 괴다가 옛날 말로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어. 그럼 나는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그치? 그래서 돌은 운명과 숙명이 돼. 운명이야. 내가 맞을 수밖에 없어. 청사는 이산의 공간이었지. 새는 감정이 이입돼서 고독한 슬픈 새였지. 그치? 물 아래 가던 새도 뭐야? 동경의 새였지. 속새에 대한 미련의 새였지. 응? 여기서는 돌은 뭐야?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러니까 전쟁터에 끌려간 것도 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고려시대의 어떤 국민으로 태어났던, 민중으로 태어났던, 백성으로 태어났던 나의 운명이다.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도 없이 나는 맞아서 운명을 피할 수 없이 맞아서 운다라고 표현했어. 자, 그러다 이제 청산을 향해서 가다가 들었어.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들었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들었대.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켤 수가 있어? 일단 애정지는 외딴 부엌이야. 그러면 내가 완전 어떤 길에 거의 메인 길은 아니고 비스듬히 약간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 거서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고 무대를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을 펼치고 있는 그런 메인 장소가 아니라 얘는 뭔가 그 외딴 부엌의 옆으로 이제 이렇게 메인 어떤 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왜냐면 삶의 비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청산에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메인에서 흥겹게 노는 사람이면 청산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겠지. 삶이 힘든 사람이야. 그지? 그 사람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거는, 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켤 수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은 있을 수 없는 무엇이 일어나야 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여기 부분을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자, 두 번째는 진짜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켤 수 있는데 어떻게 켜냐면 사슴의 가면을 쓴 광대면은, 광대 사람이면, 그치? 그럼 우리는 호랑이의 가면을 쓴 사람 보고 호랑이다 그러지. 어머, 호랑이의 가면을 쓴 광대를 보아 이러진 않잖아. 그치? 여우의 탈을 쓰고 누가 막 연기를 하면 저 여우 좀 봐 막 이러지. 여우의 탈을 쓴 사람이 안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네 배우가 막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슴의 탈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보았다 라고도 해석이 되고, 아, 이거 사슴이가 아니라 사람인데 표기가 리을을 시옷으로 잘못 썼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해석이 또 세 가지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다가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청산에 가다가 배부른 두, 배가 불룩한 이런 동그란 하가리에 진한 술을 빚는데,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 술이 익으면서 생기는 게 조롱박꽃 모양의 누룩이 이렇게 막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면 술이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술 익는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술 익는 냄새가 매워서 잡으니 내 어찌하리꼬 어찌하겠어? 술을 먹음으로써 이 고뇌를 잊겠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은 술을 통해서 고뇌를 해소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청산 향해서 가야겠는데, 근데 술이 익었어. 진한 술이. 그래서 술 냄새가 지금 나한테 나. 그러니까 술 먹고 이 현실을 잊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살다 보면은 괴로움이 있어. 술을 마시면서 삶의 고뇌를 해소하려고 할 건데 고뇌는 안 없어져. 그게 알겠지? 삶의 고뇌는 내가 부딪혀야 돼. 술 마시고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야.
자, 여기를 또 아까 은장도로 봤을 때는 조롱받고 무르기 메워서, 자, 여기다가 내 님이라고 넣어보자. 내 님을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이랬을 때, 아까 실현당한 여자였지. 그 실현당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술에 맨날 빠져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배부른데 지난 술이 빚어져 있는데 조롱받고 누르기 메워서 내 님을 붙잡으니 내가 어찌하겠는가. 아, 이놈은 남자가 맨날 술 먹고 맨날 다니니까 난 진짜 이 현실이 싫어서 청산에 가겠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 화자에 대한 견해가. 그래서 옆에 있는 설명 보면 천상과 바다의 의미, 청산과 바다는 시적 화자의 소망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삶의 괴로움을 떨쳐버리려는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자를 어떤 이로 본다는 건지 간에 청산과 바랄이라고 써줘야 돼. 요렇게 바랄에라고 써주는 게 아니고 바랄이라고 써줘야 돼. 왜냐면 바랄에는 애가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상향이 어디냐 그러면 청산은 또 어떻게 써져 있어? 청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바랄은 바랄이 바다야. 애는 지금 뭐야? 이어적기로 넘어가서 써진 거야. 그러니까 이상향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점수가 안 까요. 찾아 쓰시오 이랬을 때. 잘 봐나. 청산과 바랄은 수탈과 혹정으로부터의 탈출, 이상을 펼칠 수 없는 사회로부터의 칩거, 은거하고 은둔하고 숨어서 산다는 얘기야. 칩거. 실현의 아픔으로 도피를 원하는 이가 찾는 탈출구로서의 자연.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터전을 떨어서 풀뿌리를 먹고 바다풀을 주워 먹더라도 나는 청산과 바다를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현실 도피처의 모습으로 본다. 됐어요? 응? 자, 고려가요의 이중성이라 그랬어. 고려시대의 궁중음악은 외래 음악인 아악과 당악, 고유음악인 향악으로 하는데 현존하는 대부분의 고려가요는 이 소각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쨌든 쭉쭉쭉쭉 읽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민요적인 바탕을 간직하면서도 궁중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가요다. 궁중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민중에서 불려졌지만. 오른쪽에서 현대어 풀이 좀 잘 봐주시고, 결론적으로 청산별곡은 지적인 남자가 속세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청산에 이르지만 거기서 평안을 구하지 못해 다시 바다로 가다가 끝내 술에 빠지고 많은 허무주의적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속세든 청산이든 바다니든 어디 가는 괴로움이 술 마시고 있는 수밖에 위로가 되니 라고 말한다 라고 경하는 경우도 있어. 요거는 의견이니까 니네 학교 출판사가 아니고 다른 학교 출판사 의견이니까 그냥 가볍게만 한번 읽어봐봐. 학습활동이 좀 앞에 있는 내용들의 중요한 것들을 좀 잘 얘기해놨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좀 잘 보면 좋아요. 리듬감이 되게 중요하지. 얘는 필기해놓고 외워줘야 돼. 현재 화자의 상황, 시어의 의미인 거지. 봐봐. 화자가 갈망하는 공간, 여기도 상징적인 시어의 의미지. 고려가요의 특징 나왔지, 그치? 고려가요의 특징 어떻게 돼 있는지. 사러리 랐다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거 따로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쵸? 사러리 랐다라는 거 소망, 후회, 그지? 갈던 새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그냥 날아가는 새니까 유일한 벗, 힘은 그러니까 날아가는 저 멀리 날아가는 새였지. 그 다음에 청산도는 니네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고, 평화롭게 농사를 짓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심정, 물 아래는 물에 뱉힌 새, 아쉬움과 옛 생활에 대한 아쉬움과 그러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이지. 사슴이 들어라 라고 하니까 흥겨운 놀이판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치?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망,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청산별과 마지막에 화자의 문제 방식은 술로 인해서 고단함을 해석하려고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와서 시어의 상징성 있지. 여기 청산은 뭐라고?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 새는 시름과 서름을 공감하고 토로하는 존재. 감정이입, 동병상련이었어. 자, 새는 기존의 삶에 대한 아쉬움, 속세에 대한 미련이었어. 갈던 새, 날아가던 새를 본다 그랬지. 밤,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이야. 그러니까 극대화된 고독. 돌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돌을 맞아서 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 바다는 역시 청산하고 똑같이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의 도피처지. 사슴은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얘기야.
술, 현실의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매개체. 가설진, 진한 강수를 맺어서 조롱받고 누룩이 매워 잡사오니 날은 어떡하겠느냐. 술을 먹고 이 갈등과 근심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잘 외우고 문제를 한 2세트 정도 풀어보면 어려워. 아, 좀 더 외워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본문의 내용이 또 잘 외워지는 방법도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잘 외워야겠지. 근데 100% 외우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맨날 외우다가 끝나. 그럼 내가 한 70%, 60%를 외우고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것들이 30%가 내가 못 외운 것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럼 그 틀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외우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다시 그렇게 문제를 풀어서 익숙하게 한 다음에 본문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차분히 읽어보고 내가 이런 거 틀렸었지 이러면서 다시 정리한 거 보고 그리고 한 3세트째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틀리는 게 좀 많이 줄어들고 없을 거야. 내는 거는 맨날 똑같고 맨날 좀 약간 반복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작품과의 어떤 적응도 다른 작품하고 뭐 날개를 핀다라고 하면은 아까 저 감정이입의 어떤 대상을 찾는다거나 대유법을 찾는다거나 뭐 음악적 음성 상징어를 나타냈던 것들이 나왔다거나 뭐 그 정도의 수준일 거야. 알겠어요? 얘는 시간 투자하면 안 틀리는 부분. 청산별고고. 알겠어요?